마이 금쪽 며느리 이부. 태주는 진실 앞에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의 악행, 누나의 음모, 그리고 민재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습니다.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있던 태준에게 수정이 찾아왔습니다. 태준 씨, 문 좀 열어줘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정 씨 미안해요. 태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수정은 태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정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태준의 가족 때문에 자신과 아들이 받은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르는 고통들. 과연 이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나 여사는 연이은 스캔들로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건물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은 연일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사모님, 이사회에서 경영권 정지 안건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나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해주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임시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제가 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해주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던 방식이었을까요? 수정은 태준을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태준을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태준은 깜짝 놀라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당신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 있으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가족과 화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준은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발 이해해줘요.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수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 씨.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거리에 흩어졌습니다. 수정도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무고한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정과 태준 같은 선량한 사람들까지. 이게 내가 원하던 건가? 민재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복수가 정말 답일까요?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 여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픔을 참으며 일하던 날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희생했던 것들. 나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만든 아들. 해주는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룹 내부의 비리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어머니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였어. 해주는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 로비, 탈세, 횡령.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하면 우리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해. 수정은 태준과 헤어진 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랑 싸웠어? 수정은 아들을 안아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태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친 것일까요?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 여사의 모든 비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년간 모은 자료들, 증언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민재는 증거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자료들을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나 여사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환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나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한 일인데 책임을 져야죠.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 그룹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회사를 완전히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들은 동의했습니다. 혜주는 나 여사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녀를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회사를 위한 선택입니다. 혜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사는 전화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개주야, 내가 결국 원하던 걸 얻었구나. 어머니, 저는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었으니까 항상 태준이만 챙겼지. 나 여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의 잘못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가 잘 이끌어가렴. 전화를 끊은 나 여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력도 돈도 자식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태주는 엄마의 상황을 알고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홀로 앉아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어. 너를 통해 엄마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태주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고백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에게 한 일, 다른 세입자들을 내쫓은 일, 그리고 수정에게 가한 압박들. 수정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민재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이 옳은 걸까요? 나 여사는 벌을 받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민재 씨, 얘기 좀 해요. 수정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알아요. 나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거.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수정 씨. 저 때문에 더 복잡해졌죠.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난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헤어졌어요. 그가 가족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주려고요. 민재 씨도 이제 복수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사세요. 혜주는 대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비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도 연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주는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가 이렇게 가시밭길일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나 여사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끝까지 부인하거나 변명하는데 나 여사는 달랐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특히 제 아들과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한 일들을요. 나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는 수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정의 작은 집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정 씨 나예요. 문이 열리고 수정이 나왔습니다. 태준 씨, 엄마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수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여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 언론, 그리고 가족들. 혜주는 방청석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평생 강하고 당당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나영이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 사기, 횡령, 그리고 세입자 강제 퇴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민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전 제 어머니의 가게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여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나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재 씨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혜주는 회사에서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회사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 여사의 모든 주식을 회사가 환매하고 그녀를 회사 역사에서 지우는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혜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 여사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분이 끝까지 곁을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태주는 어머니를 감싸며 기자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셨고 저는 가족으로서 곁을 지킬 뿐입니다. 차에 타자 나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수정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나 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괜찮아?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태준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선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나영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점, 그리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 나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재는 방청석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혜주는 판결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치령이 아니라니 다행이야. 하지만 남편 철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장모님의 비리에 우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 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사 내부 거래에서 우리도 이익을 봤잖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여사는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들, 예금들 모두 팔아서 피해 보신 분들께 돌려드리세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러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 저도 돕겠습니다. 민재는 나 여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기뻐 떨렸습니다. 수정 씨. 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재의 카페였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나 여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미 팔렸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 다 끝났어요. 태준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아들. 나 여사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더 편한 것 같구나. 태준과 수정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엄마, 수정 씨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태준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제대로 사과해야지. 약속된 날 수정은 긴장한 얼굴로 나 여사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정 씨. 나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정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나 여사가 직접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나 여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아드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수정은 나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나 여사는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태준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태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화해하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재는 복수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는 사진에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 여사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민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재 씨. 당신께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보다 건물이 더 중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없이 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와 태준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요.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저도 이제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들에 대해. 민재는 나 여사가 카페를 떠날 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주는 회사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혜주가 작은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여사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혜주야, 무슨 일이니? 혜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했어요. 회사를 빼앗고 어머니를 버렸어요. 나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혜주야. 내가 회사를 지킨 거야. 엄마는 오히려 고마워. 나 여사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태준이만 편애해서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혜주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몇 달 후 태준과 수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민재의 카페에서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나 여사는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합니다. 수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요. 혜주도 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민재는 카페 한쪽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정이 민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재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재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도 민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나 여사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준과 수정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혜주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볼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쫓아왔던 돈과 권력이 아닌 가족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재는 카페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를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키우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아갈 시간. 시간이 흘러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태준과 수정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의 아들은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태준은 진심으로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나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을 방문해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주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비리를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후계자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태준과도 화해하여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며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과거의 경쟁과 시기는 사라지고 진정한 남매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는 카페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을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그녀와 민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재는 비로소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 여사의 작은 아파트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과 수정, 그들의 아들 혜주와 철수 그리고 민재까지. 나 여사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진짜 가족이지. 나 여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모두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나 여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잃었지만 대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태준과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주는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 수정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의 밝은 미소가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 여사, 태준, 수정, 혜주, 철수, 민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마이 금쪽 며느리의 진정한 결말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